이번 선거, 특히 부산 선거에 있어서 네. 전재수 다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캠페인에 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예. 한 획을 그냥 그어버렸어. 처음엔 제가 노잼이라고 무시했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분은 진짜 민주당에서는 영웅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아. 와, 이분 진짜 재밌는 캐릭터야. 그리고 위대해. 이재성 TV의 채널장. 이재성 유튜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재성. 자꾸 웃기는 놈. 아. 재수시대 기획, 극본 그리고 입수 총괄 와.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은 진짜 박수받아 마땅해. 진짜 바닷물에 들어가더라. 들어가서 엄청 들어가셔. 이재성. 체육은 매불쇼. 네. 이재성은 다대포 입수 쇼입니다. 아, 입술쇼. 와, 이재성 진짜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와, 진짜 좀 하죠. 좀 하더라고. 선거 때마다 광인이 나온다고 그러네. 와, 이재성. 후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 아, 이재성 이거 대박 사건이야. 아니 보셨잖아요. 지금 부산은 이 경선에서 진 사람이랑 이긴 사람이랑 똘똘 뭉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맞아요. 예. 맞아. 자, 정말 굉장히 이게 쇼츠가 대박이 났는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 집어넣어 버려. 그래요? 나 그거 보면서 보통이 아니다. 아, 정말 위대하다. 그런 감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장 박형준, LCT 이거 약속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안 팔았죠. 요거 말로 하자면 좀 길어지거든요. 네. 네, 영상 하나로 황당하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맛보기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형님, 박형주이가 LCT 한답니다. 언제? 머지않은 시점에 저기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박형주 좀 하네. LCT 많이 올랐지. 박형주 많이 아깝겠네. 재성이 형님, 그 박형주이 그대로 살고 있다 하던데. 진짜로? 안 판 거를. 아마 이거 보고 처음 아신 분들 많을 거야. 왜냐면 그때 판다고 해가지고 판 줄 알 거야. 심지어 그 6년 전 약속이구나. 요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251만 조회 나왔어요. 와. 그거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까지 와서 거기 산다면서 다 층층이 살구나. 다 산다며. 딸 예. 아들. 예. 그래서 LCT 2탄, 3탄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저러냐. 진짜 잘하셨어 이번에.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가 재밌는 게 피드라 그래서 막 띄우잖아요. 네. 박형준이 여러 번 봤답니다. 알고리즘에. 자기 얘기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박형준이가 맞다는 거. 주진우랑 대결을 3번 했는데요. 네. 주진우가 너무 자꾸 뜨는데 자기가 봐도 재밌다고. 그래요? 깔끔합니다. 하라라이. 그리고 이제 북구갑 하정우 후보. 하정우 후보. 하정우 후보가 그야말로 완전 신인이잖아. 요 그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장점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이거 사실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냥 짧은 한 편에 그냥 다 녹여내 버려. 와, 진짜 위대한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정우랑 형님 중에 누가 더 AI 전문가입니까? 정우지. 정우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이다. 그럼 공부는? 정우지. 정우 금마 서울대 박사다. 컴퓨터. 서울대 박사? 그래. 아, 하정우한테 전부 다 달리. 형님, 형님이 그 하정우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우야, 이리 와봐라. 키는 내가 더 크지? 얼굴은 몰라도 키는 인정합니다, 형님. 깔끔하게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하정우 후보는 일단 연기는 시키지 마이소. 사람을 민망하게 하더라고. 이거 깔끔하게 잘 빠졌어. 우리 이재성 위원장도 학력이나 경력 이렇게 밀리는 사람이 아닌데 네. 스스로를 저렇게 낮춰가면서 이거 수학 천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재성. 정리했습니다. 하정우 다음으로 AI 전문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희 재수시대 주연 배우 구마적 이원종 배우하고 형님, 저하고 밤 12시까지 하정우 지원하고 왔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이제 재밌었던 게 우리 또 한동훈 캠프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밤에 제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TV 토론 이후로 네네.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아, 많이 올라왔어요. 생겼고 어제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 저한테 오더니 시장은 전재수 이런 식으로 이 좀 움츠러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덕천동 쪽에. 네. 그래서 진짜 투표만 잘하면은 될 것 같은데 투표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이재성 우리 선생님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니 전재수 후보한테 진 사람이야. 근데 전재수 후보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해주고 계셔. 아니 이제 부산 경남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래 해서 어떻게 저를 이제 이 모시냐.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또 좀 새로운 사람도 좀 알릴 기회도 되고 또 지면 또 같이 뭉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인재풀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멋있어. 예. 아. 그리고 전재수 후보보다 형님이셨죠? 나이 더 많아. 재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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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다. 제가 형님입니다. 형님입니다. 항상 맞습니다. 맞죠. 예. 와, 졌잖아. 그런데 뭐 진짜. 덕분에 재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재수 안 하고 될 것 같아. 아, 처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재수 후보는 진짜 부산을 이번 기회에 왜냐면 진짜 이 절호의 찬스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부산을 진짜 해양 수도로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중 후보하고 합동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떨어지면 또 도전했고, 떨어지면 또 일어서서 도전했고, 떨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돌아온 전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부산에 한 곳밖에 없는 유일한 민주당 전재수 지역구 이제 하성무로 바꿔주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전재수가 부산시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18명 국회의원 중에 든든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1명 정도는 있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정우! 그리고 그 집권당의 국회의원 그냥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 증명됐고 전문성 있고 사람 좋고 당 차고 똑똑하고 이 지역 출신이고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정우입니다, 여러분. 하정우! 정말 그 끝까지. 현장에 계셨던 건가요? 예. 그 좀 현장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과장 없이. 예, 일단 박형주가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우선 예. 집을 안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LCT. 예.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18명 중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은 일단. 없죠. 예. 아.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막 왔어요. 울산에서도 왔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예. 그래야 전재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으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은 완전 진짜 초긴장의 빅매치다. 예. 그래서 우리 박민식이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아니 근데 예.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그 예. 부산 그 사람들은 왜 머리 빡빡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박민식이. 박민식도 그렇고 정승윤도 그렇고 박형준도 박형준이도. 그 전에 깎았고. 일단은 박형준은 본인이 좀 중도 이미지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게 과거에는 강점으로 막 활용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부산 시민들 입장 박형준 한 게 뭐 있노? 예,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켰어. 예, 이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깎으면서 네, 네.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발전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 예. 강성 이미지로. 예, 강성 이미지. 경선 때. 예. 경선 때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또 주진우가 막 세게 때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게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왜 깎았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그 교육감 후보는 정승윤이. 예. 그분은 또 우리 선두를 다지고 있는 우리 김석준 교육감이 또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되면 되느냐 이런 식의 또 머리를 깎았는데 이거는 더더욱 안 알려지고 있어요. 머리 깎은 게 그냥 이발했나 보다. 많이 넣었나 이분은 보다. 또 왜 깎았지? 이렇게 되고요. 박민식. 그래서, 박민식은 물러나지 않겠다. 자기 단일화. 끝까지 단일화하지 간다. 않겠다. 그런데 박민식은 좀 효과를 봤죠. 그건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MB도 왔죠.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왔죠.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자세히 보시면 박형주 눈동자가 좀 애매해요. 박민식이 카메라에 자꾸 잡히면.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국민의힘이 지금 부산이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금정 보궐선거 때 일사불란하게 일으키던 그런 국민의힘이 아니고 다들 느끼고 있어요. 다들 지금 그렇지만 워낙 이제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이 현상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지금 전재수 후보는 막 거의 진짜 죽을 똥 살 똥, 몸이 막 거의 지금 정말 힘들 정도로 막판 스파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북구 갑 저의 정말 최대의 관심 지역구거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먼저 그 보수의 2명의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박민식 후보와 이제 거의 엇비슷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캠페인 경쟁에서 어쨌든 우위를 잡은 것이니까 사실은 캠페인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이제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흐름은 사실은 이제 뭐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1위도 나오는 3자 구도에서 나오는 흐름도 있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 조사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유권자가 한 11만 좀 넘거든요. 근데 언론에 공개된 조사만 30번이 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과 후보 그다음에 이제 캠프에서 조사를 비공표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사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한 번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받으면 2번, 3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뭐 7, 8번은 이제 기본으로 받았을 것이고 여러 번 이제 울리는 상황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피로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한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그룹에서 정치적인 어떤 특성들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나왔던 조사 결과들의 엄밀성은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5월 4일에 그러니까 5월 초에 실시됐던 많은 조사들이 있어요. 5월 초.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실시된 조사들이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5월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제 높았어요. 의미 있게 높았어. 근데 5월 말 조사들은 국민의힘이 의미 있게 높아요. 이게 이제 변할 수 있는 지표긴 해요. 지지 정당이라는 것이.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이 흔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사람들한테 너의 이념 성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보수 이제 우위 지역이니까 보수 응답자가 많은 건 당연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5배 정도 많은데 5월 말 조사에 어떤 조사들은 거의 2배 가량 되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지역에 어떤 이념 성향층이 그렇게 막 새로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가 이제 과도하게 작은 지역에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참여와 불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연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계속 전화 받아가지고 응답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적극성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왜곡됐을 가능성. 결과는 한번 좀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더라도 저는 1위와 2위의 격차는 이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고. 적긴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큰 정당에 있는 소속된 인물인 경우에 무소속 후보와 싸울 때는 그 정당에 있는 후보들은 대개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좀 더 나오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 갖고 다시 이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격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니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대표님 5천만 원 건다면 어디다 걸 거예요? 결과. 아니,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자, 그냥 이거는 뭐 선호도가 아니라 네. 결과에 베팅한다. 네. 누가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결과에. 저는 선호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이거 저는 이 기본적으로 조사만 지표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진짜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네.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하정우 후보한테.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디나 이제 이 조사 관련해서 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격차와 추세와 이제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데이터로만 것입니다. 봤을 때. 뭐 했습니까, 이재성 TV? 그런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딱 단정을 내리기는 지금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단정은 좀 좋습니다.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3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이 51.9%거든요. 와, 벌써.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부산 북구를 봤어요. 북구. 58.8%. 58. 왜 이렇게 높아요. 높아? 그러니까 북구가 뭐 어떻게 높아요, 해석해야 돼? 너무 왜 이렇게 높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제가 본캐가 네. 제가 서울대 계산 통계학과 맞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 500 사이즈는 8.8%까지 오차 범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차 범위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TV 토론회 이후에 네. 자신감들이 좀 생겼어요. 그 전에 말은 못해도 네. 한동훈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토론회 하자 막 맞아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우가 똑똑한데 어. 과연 정치 감각은 어떨까 했는데 그게 딱 해소가 되면서 해소돼 버렸죠. 지금 투표율이 받쳐지고 있잖아요. 아. 저는 요거 더블 받겠습니다. 예, 더블 받고 정우한테 정우한테 1억. 1억 갑니다. 건다면. 아니 근데 윤 대표님 와,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네. 유리한 거잖아요 하정우 후보한테. 두 후보한테 사실 다 유리해요. 아, 무소속 후보나 적극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나오고 일단은 이제 미치겠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해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예. 한편으로 또 높아진다는 것은 약간 이제 중도 성향층들이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중도 성향층은 사실은 어떤 이제 양당에 있는 후보보다 제3의 인물에 대해 선호하는 중도층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안철수나 이제 이런 현상 있을 때 같은. 중도층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다만 이제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뭐 양쪽으로 분산되는 투표율 상승에 이제 효과가 나눠 갖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가 중도야? 아니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중도가 아니라 기성 정당을 싫어하는 글쎄. 어떤 분들, 그러니까 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알겠습니다. 특성이 좀 있는 네, 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님 예. 마지막까지 좀 한번 쫙 한번 땡겨 보이소, 그좀막 어떻게 좀 해보소 좀. 알았다 우가. 네. 고마해라. 진짜로 많이 했다 이거.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성 TV의 이재성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북갑과 평택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 북갑은 평균을 상회했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미치였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산 전체 사전투표율은 58.1이라고 하는데 부산 북구는 65.7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저는 막 방송하기 전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이 지역은 막 127%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여론조사가 가열되어 있어서. 너무 여론조사 가열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는 부산 북갑은 한 127 나오겠다 이랬는데 제 예상의 딱 절반 정도 나왔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48.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확실히 하회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의 갭을 보여주는 건데 여론조사는 어쨌든 10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령과 세대를 다 보정해갖고 100을 만들어서 이 100에서 이제 나눠갖는 거를 따지는 건데 투표는 결국에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갑이 65.7이라는 건 굉장한 결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결집이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이라 모르는데 저기도 어떤 김한 네가 말한 대로 하면 10명의 총합이 모여서 저 65.7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한동훈 캠프 쪽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하정우 전재수 연설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게 부산 북갑에 모인 최다 인파였다라고 해요. 부산 사람들은.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길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서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쪽도 엄청난 결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지금 해봐야 돼요. 이거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가 55%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득표가.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재수 후보도 같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재수에 높아지는 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 지점에서 놓고 보면 저기는 지금 뭐 전재수, 하정우, 한동훈 다 결집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제가 잠깐 말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투표율입니다. 지원 씨 5시 투표율. 17시 기준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박빙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산 북각과 지금 평택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거는 또 캠페인의 차이가 있다. 부산 북각은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거나 우리가 동의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얘기는 했어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전재수와 함께 뭘 하겠다, AI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는 동의는 못하겠지만 내가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내가 청와대로 가겠다,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던 반면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녹취 아니면 뭐 너 과거에 뭐 몇 년 전 무슨 말 했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거지향적인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결집하기가, 그러니까 투표장이 쾌히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싶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북구도 가보고 평택도 가보면 북구는 뭐 말하자면 KTX역에서 내리면 제일 끝까지 걸어가는 게 거의 한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거니까 한 블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체감상. 그러니까 이 길 하나, 대로를 하나 놓고 이렇게 쭉 동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요. 지역이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발에 치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평택은 여기에 10배쯤 된다. 너무 커서. 그러니까 여기는 가보면 야 여기도 뜨거운 데라는데 선거운동은 어디가? 중앙의 관심에 비해서 어디 가면 가도 논의해요.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신인규 변호사가 갔다 온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건 햇볕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인파가 많아갖고 거기서 뭘 한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더워하는 모습밖에 안 보일 정도로 거기 넓다. 그 생각하면 그렇게 그 민심이 모이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막 거기에 열망을 모여갖고 우리가 더 잘해 더 나와서 우리가 하자라는 것보다 야 쟤네 진짜 나빴다, 쟤네 진짜 나빴다,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조직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부산 북갑은 정말 모르겠어요. 부산 북갑은 그전에도 이제 하정우 후보가 신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결집이 정확히 어디가 결집되는 건지 정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후보 쪽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거의 총결집대처럼 가는 거에다가 플러스 박민식 후보 쪽 표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캐스팅 보트가 박민식인 거야. 그렇죠. 박민식 후보가 내 아들 안 되더라도 한동훈 너만 변명이 떨어뜨리겠어라고 총력적으로 해갖고 얼마나 발목을 잡느냐가 결국에 승패를 결정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박통과 MB가 또 얼마나 또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가 있어서 저는 부산 북갑은 여전히 하정우의 신승을 예상하지만 저기는 좀 클로즈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막판까지 특히 하선 투표하면 열 때까지 모른다라고 보고, 근데 평택은 제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여기에서 김용남 후보가 될 거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딴 데 가가지고, 왜냐면 또 어제 저기 현장에 갔던 저기 후배들이랑 동료들이 야 기세가 조국 후보 쪽 훨씬 좋던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마지막 유세가 조국 후보 쪽 인파가 많았다 그러면 조국이 뒤집나 해갖고 아침에 우리 장 소장님 방송 나가가지고는 근데 조국 후보가 가는 소리 했거든요. MBC에서는 지금 김용남, 지금 YTN에서는 진행자 맞춤형 말을 하고 정무적이네요. MBC 가면 MBC 사람처럼 YTN 가면 YTN 사람처럼 YTN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투표율을 보고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네거티브 공방전 때문에 연성 지지층들이 결집이 안 되고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강성 지지층들끼리 조직과 세대결로 가게 되면은 원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 쪽도 당연히 이제 총결집해가지고 나오겠지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기려면 여론조사처럼 민주당 연성 지지층들이 내가 보통 민주진영의 표를 좀 찍어왔는데 민주당의 충성도가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래서 조국 후보도 한번 찍어줄까라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조국 후보 찍어줘야지 이가 되니까 지민미주 할 때처럼.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 선거 좀 너무 시끄럽고 좀 별론가 봐. 그래서 안 나가면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유연한 곽 기자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소신을 가져달라. 유연하다. 외교분들 외교가야. 방송가의 외교가, 방송계의 외교가. 야 정말 그만큼 초박빙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모르고 지금 여기를 안다라고 하면
사기꾼 아니면 마법사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물어봐. 근데 누가 이기냐고. 근데 모른다고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비트코인을 예전에 샀죠. 하이닉스 사고. 저도 이제 말하자면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표 전까지, 그러니까 봉표 금지 전까지는 김용남 후보가 그래도 우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의 어떤 추이나 지금 이제 곽 기자가 얘기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김용남 후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봤는데, 대부업 논란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비공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대부업 논란이 어쨌든 김용남 후보한테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거티브가 너무 세게 들어와. 그러니까 야, 어쨌든 결집하자. 이게 뭐 어느 정도 방어가 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야, 결집해서 자칫하면 떨어지겠다. 이런 표의 결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오차 범위 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로 내가 이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이 이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후보도 그렇고 연고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힘이 어떻게 발휘될지를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직표가 평택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나갈 거고 거기에는 이제 기초의원부터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민주당 그쵸, 유리하죠. 유리하지 않을까. 김종대 의원님 지금 부산과 평택 같은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경합일 거라는 예측은 있었고요. 지금도 뭐 그 예측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 지역 어떻게 보세요? 어디요? 부산. 부산시장? 아니요. 부산 재보궐. 재보궐. 네. 일단은 지금 막판에 한동훈 후보가 다소 조금 따라잡아가지고 약간의 어떤 승세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막판에 하정우 후보의 표 상승에 기대하는 영역은 전재수 효과입니다. 하정우 후보 본인보다는 전재수 효과가 더 커야 이길 수 있겠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그 전재수 시장을 봐서 일자형 투표로 손이 왠지 이렇게 그렇죠. 부산 사람들 이중 플레이하는 거 싫어해. 부산 사람 이중 플레이 시장은 싫어한다. 민주당 뽑고. 그다음에 북갑에서는 무소속을 뽑는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저는 전재수 하정우 약간의 어떤 원팀 분위기를 조금 더 호소력 있게 했더라면 어쩌면은 신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하정우 후보의 신승을 기대합니다. 하정우 후보의 신승을 기대하신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 많이 치고 올라온 게 사실이고 심지어 아마 그런 전략까지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뽑더라도 여기서는 한동훈 후보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거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그런 전략까지 갖고 와서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전재수 후보를 거기서 국회의원 시켜줬던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층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중도 보수 성향의 이 스윙보터 유권자들이 원래는 내가 좀 보수 성향일 수 있는데 하지만 전재수 후보 하는 걸 보니까는 여기서 전재수 한번 해야 되겠네 이래갖고 뽑아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유권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첫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인 선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박민식 후보는 이제 박민식 후보의 어떤 그 포션을 다 못 가져가면서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에 치고 올라오는 흐름. 그 다음에 이 전재수 후보의 이 어떤 지지를 하정우 후보가 다 못 가져가면서 또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이익이 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보여졌던 건데 후반으로 가면서 전재수 후보가 직접 나섰죠.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하정우 후보랑 같이 투표도 하고 같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어쨌든 간에 15%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한동훈 후보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그 이명박 박근혜라는 사람들의 효과가 분명히 없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의 나쁜 사람을 막아야 한다. 이 나쁜 사람은 분명히 한동훈 후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겨냥했다면 일 잘하는 나와 이 일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꾸 반대하는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나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 없는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녀석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일부 효과를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절묘한 차이로 아주 이 소폭의 차이로 하정우 후보가 조금 앞서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